제가 여러분 살면서 한 1000권은 조금 넘게 책을 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개인적인 어떤 독서 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시지 못한 진짜 특이한 독서 철학이고 동시에 전략인데, 제가 여러분 1000권 읽으면서 뭐 사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 이렇게 싹 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싹 튼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책을 되게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500쪽짜리 책이다. 여러분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 설명이 부족한 거여서 언젠가 제가 또 더 설명이 명료해지면은 다시 한번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설명을 해보면은 500쪽짜리 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에는 그만큼 내용이 담겨 있을 거고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균등하게 내용이 이렇게 어떤 문자로서 실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있는 거랑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는 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페이지에 100줄의 문장이 담겨 있어. 모든 페이지에. 그러면 그 100줄의 문장이 각각 예를 들면 500쪽짜리 페이지라고 책이라고 하면은 0.2%의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는 20%의 영향력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페이지보다 100배의 영향력을 더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독서를 하는 이유는 그 한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도 분포가 몇 분포인 거죠. 몇 분포.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거죠. 그 임팩트의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책을 읽다가 좀 예를 들면은 이 책 마음에 들겠다 하고 샀는데 막상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럼 읽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 좀 좋은 책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책도 꽤 있어요, 진짜. 근데 어떤 책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책이 생각보다 난 이거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제가 좋아하는 사회학 서적이라고 샀는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내용이 처지고 좀 다운되고 기분이 그래도 애매하게 좋은 내용은 간간히 나와. 그런 건 또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봐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600쪽짜리 책이 있었어요. 좀 두껍죠. 벽돌책인데 그냥 간간히 나와. 그래서 포기하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 책은 겨우 힘들게 읽었다고 마지막 쪽을 읽는데, 그 아직도 기억나요. 마지막에 한 3-4줄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로 시대를 관통하는 얘기였어요. 진짜.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이. 그냥 그러면은 그 책은 그 3-4줄이 그 3-4줄을 읽기 위해서 그 책 600쪽을 다 읽어야 했던 거예요. 진짜 그거는 진짜 아직도 그 희열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한 문단은 이 거인의 약속에서도 진짜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특강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아마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강을 찍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원포인트로 찍어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거인의 약속은 임팩트 있는 페이지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독서 내공이 부족하면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을 10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이야기는, 제가 책을 읽을 때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 근데 읽으면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역사적인 명대사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명대사 투표하면 이거 뽑힐 거예요. 부당거래 그 유승범 씨 대사죠. 그렇죠? 기가 막혔죠. 그렇죠?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명대사가 딱 진짜 번개처럼 머리에서 떠오르면서 제가 스마트폰인가 어디다 메모를 해뒀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연결해서 특강을 찍어야겠다. 콘티에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뒀어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생각할 게 많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인의 약속은 2024년 올해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좋은 책이 많았어요. 강인함의 힘도 있었고 마음의 기술도 있었고 뭐 거인의 약속도 있었고 이게 이 정도가 3대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국이 이렇지 않았다면은 저는 강인함의 힘을 올해의 책으로 뽑았을 것 같아요. 강인함의 힘을. 강인함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시국 때문에 저는 거인의 약속을 고민 없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철학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근데 그거를 좀 뭐랄까 추상적으로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던져볼 만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고민해보고 싶은 어떤 질문이고 그다음에 고민해봐야 하는 질문이고 저는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리더라고 말할 거라니까요.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그다음에 갖고 있는 경제적 어떤 규모 그다음에 부 이런 거에 비례하게 생각했을 때 리더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 우리가 옛날에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어떤 삼국지 같은 거 하면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 뭐 무력 있고 지력 있고 대한민국은 다 좋은데 이 리더 점수가 그냥 거의 뭐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효율이 떨어지고요. 사람들 행복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 좀 유명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거기도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거기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출산율도 높아요. 저희 회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있죠. 저희가 여러분 뭐 현대자동차만큼 삼성전자만큼 연봉 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 분위기는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시 출신이잖아요. 한 5배 좋아요. 그건 누구의 역할이냐?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거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존에서 5점 만점에 4.7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굿리즈에서 정말 전 세계 독서쟁이들이 다 몰려 있어서 평점이 극히 짠 정말 평점이 박한 이 굿리즈에서 4점을 넘는 거는 진짜 상위 10% 책이거든요. 상위 5%? 10%? 근데 4.35를 받았어요. 레퍼런스로 이게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알려드리면은 퓨처 셀프가 4.3이에요. 퓨처 셀프가 4.32. 그 다음에 리뷰도 너무 좋아요. 정말로 리뷰도 좋아요. 그럼 저만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라니까요. 애덤 그랜트. 여러분 애덤 그랜트는 와튼 스쿨 진짜 명문 대학교죠. 와튼 스쿨의 조직심 아마 와튼 스쿨이 여러분 MBA가 1위인가? 그럴 거예요. 뭐 매년 순위는 바뀌지만 아마 굉장히 탑 클래스예요. 근데 애덤 그랜트는 조직 심리학의 여러분 조직 심리가 뭔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완전 전문가인데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 그러니까 애덤 그랜트는 이런 소리 왜냐면은 이 사람을 믿고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소리 잘못하면은 신뢰만 깎아먹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차 보면은 이 책은 목차부터 특이해요. 목차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예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진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죠? 맥락이에요, 맥락. 그러니까 이때는 오를 수도 있지만 저때는 틀릴 수도 있고 여기서는 오를 수도 있지만 저기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상호 상충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 거 이렇게 맥락을 잘 따져야 훌륭한 리더고 우리 삶이 되게 평온해지는 거거든요. 이 책은 맥락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거는 뭐냐면은 단정을 짓는 거예요.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왜 겸손의 힘을 제가 그렇게 좋아했냐? 겸손이란 뭐냐? 자기 과신과 자기 비하의 밸런싱이다. 그런 건 여러분 진짜 수준이 진짜 높은 거예요. 진짜 맥락이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좋은 책에는 이렇게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자체를 목차 자체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짜리거든요. 이게 솔직히 그냥 혼자 읽으셨으면 쓱 넘어가셨을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 접은 표시 보이시죠? 엄청 두껍게 접었어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특권의 개념은 종종 오해를 받고 지나치게 개인의 초점에 맞춰질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거나 불편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특권이 아니다.
특권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특정한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한 문장만 이해해도, 이 한 문장만 뼈저리게 깨달아도 저는 거인의 약속은 솔직히 100점 만점에 120점짜리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야 그 빈자리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요 얘기를 해볼까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뭐예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컨스턴트, 그냥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는 좋은 뜻으로 그 사람한테 한 거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권리, 특별한 권리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건 누군가의 호의였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볼게요. 특권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특정한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특권을 갖고 있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서 나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 거의 0%에 수렴할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혼자 흥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저는 살면서 제가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일찍 깨달았어요. 어떤 특권이냐? 사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네. 근데 그게 엄청난 특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게 특권이라고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키가 큰 그러면서 좀 덩치가 큰 남자아이로 태어났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특권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전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제가 누린 혜택이 알게 모르게 많아요. 진짜 알게 모르게 많아요. 제가 이거를 한 3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분들이 이게 내가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포지션이나 다 특권이 있어요. 더 크게 가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특권. 이런 좋은 인프라, 이런 좋은 어떤 치안 환경, 뭐 대한민국 나쁜 것도 많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보다 살만한 나라 그냥 솔직히 따져볼까요? 미국 있을 거고요. 캐나다 있을 거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영국. 근데 여기도 우리나라보다 나쁜 것도 많아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그냥 굳이 따져보는 거예요. 뭐 네덜란드, 뭐 북유럽 3국, 핀란드. 여러분 20개가 안 돼요. 2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뽑기로 하면 우린 10%에 그래도 뽑힌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90%의 확률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떤 환경이 좋지 못할 그런 나라에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거는 그런 도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도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저는 예를 들면은 음식.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랑 음식을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장인 정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죠. 근데 과연 아까 우리가 말한 선진국 중에 우리보다 좋은 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이나 있을까? 그들이 먹는 거 우리나라에는 그 서구권의 좋은 식당을 거기보다 더 우리나라한테 현지화돼서 훨씬 맛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무침, 회, 발효 이런 걸로 굉장히 앞서 있고 그다음에 그냥 미각의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나는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한 명도?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 살아볼까 평생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먹는 것 때문에 싫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 LA 가면 한인타운 같은 데 가면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있는데 그래도 싫었어요. 그래도 뭐 제가 뭐 거기에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 다 특권인 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없어야 우리는 그걸 진짜 그 빈자리 영향이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어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도 필요 없어. 미국에 한 1년 살다 오면은 우리나라에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미국은 되게 이게 느리고 답답한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특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의 빈자리를 느껴보지 못한 거죠. 여행은 뭐예요? 여행은 제가 여행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리프레시도 있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가 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설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내가 사는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특권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독서 모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문단만으로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질문 주고받으면서 한 2시간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뒤에도 내용이 좋아요. 사실 이 챕터는 편견에 관한 내용이에요. 편견. 그러니까 이 챕터가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 이것도 그냥 슥 지나가셨을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의 기술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 편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언행을 다루기보다는 생각을 바꾸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편견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메이치 작가가. 이렇게 되면은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안 바뀔 거고 편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 생각만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무의식적 편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혼자 알아서 노력할 수 있는 무기한의 자유가 주어지는 셈이다. 결국 편견을 극복하려고 생각만 하면서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낳는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냥 무의식적 편견이라는 게 있어. 그럼 사람들 어때? 그래 맞아 그건 편견이야. 어쩔 수 없지.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무의식적 편견은 뿌리 깊은 가정이라고 더 정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인식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정신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편견이 부모, 고향, 어린 시절 경험에서 물려받은 숨겨진 산물이라고 믿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내가 남자라서 그래. 내가 여자라서 그래. 요즘에 뭐야? 내가 MBTI가 내가 E라서 그래. 내가 I라서 그래. 그런 게 나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면은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그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면 그거를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은 이러한 편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사과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하는 리더가 많아지면 대한민국 진짜 여러분 전 세계 살기 좋은 국가 1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의 편견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도 맞기 힘들다. 내가 인정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고마워야 한다 같은 반응은 후폭풍만 일으킨다. 이는 행동을 위한 방책이 아니며 분명 충분하지 않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다락방에 쓰레기 더미를 두고 왔더라도 이제 그것을 책임지고 청소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무의식적 편견 교육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편견을 막기 위해서 무의식적 편견 교육을 하는데 그게 좋은 방향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 있어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게 편견은 뿌리 박힌 거잖아요.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요 한 페이지만 읽어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책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세상에 변화를 만들고 혁신을 일으키고 성공을 지속하는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을 바꿔야 한다. 이거 진짜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 최대한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계가 느슨해질 때 우리를 지적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에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주변을 둘러야 한다. 좋은 피드백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 편견 교육이 은연중에 퍼뜨리는 나 자신도 편견의 피해자라는 수동적 변명을 거부해야 한다. 그보다는 선의의 무지와 열정적 호기심으로 편견에 맞서자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의의 무지는 그냥 디폴트 모드. 악이나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이 내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백지 상태로 사람을 만나보자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정적 호기심, 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모든 만남과 상호작용에 앞서 가지려는 마음가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 우리 뭐예요? 관상은 과학이다. 세상에서 그런 개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생긴 거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진짜 미친 소리예요. 그거 거의 진짜 최악의 소리. 이게 그런 말을 비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
태도, 말투 보고 먼저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걸 뭐예요? 선의의 무지로 디폴트를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편견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편견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열정적 호기심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자는 거야.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당신이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 진짜 깊이가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이 아메이치 작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NBA에서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근데 NBA에서 여러분 그 NBA 하나 선수 생활하는 것만도 힘들 텐데 평생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심리학을 마스터해요. 그러니까 원래 학생 때도 공부를 잘했고 학생 때부터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성숙했어요. 사유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통찰력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극찬을 받은 책이 된 거죠. 그럼 거인의 약속은 2024년 올해의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마 22일일 텐데 오늘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이 18기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오전에 마감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마감이 된 다음에 18기 신청이 마감이 된 다음에 링크를 보시면은 19기 신청리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신청을 해놓으세요. 미리미리 놓치지 않으시게. 비기너 방이 있고요. 퓨처셀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힘 시리즈 방. 이게 중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인함의 힘, 유연함의 힘, 놀라움의 힘, 겸손의 힘 있고요. 싱큐베이션 반. 마음의 기술, 직장생활 인간관계론, 거인의 약속, 불안사의 생존 철학. 진짜 다 예술입니다. 요번 책 라인업이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수하시면은 비기너 방은 전자로 이미지 형태로 수료증을 드리고 이미지 형태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죠. 힘 시리즈는 서티피케이트를 드려요. 하드카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되게 멋있어요. 싱큐베이션은 메달까지 나무 메달까지 드립니다. 책 이름이 박혀있는. 진짜 꼭 받아보셔야 돼요. 성공하셔도 꼭 받아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독서 모임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거인의 기술은 거인의 기술 마음의 기술 거인의 약속은 여러분 제가 이제 7, 8, 9, 10 있거든요. 나머지 4개도 다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잘 앞으로 끝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